말이 이과지 정말 많아. 내가 가르치면서도 이걸 3년 동안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야. 에이 욕 나와. 이런 욕이 나올 정도로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이 안 된 애들은 어때? 못 쫓아가. 뒤에 가면은. 왜? 뒤에 배우는 건 뭐야? 문과 애들이 못 쫓아가니까 뒤에 있는 건데 선행이 안 된 이과 애들도 이건 못 쫓아가는 건 똑같아. 내가 2과목이나 못 쫓아가는데 이과에 남아서 시험을 봐? 부담스럽지. 그래서 뜬금없이 문과 애들 거까지는 나도 이해했어 이러면서 문과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반은 지금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이과를 준비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 이과를 준비하려면 가장 핵심은 뭐야? 강남처럼 가야 돼. 선행에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선행의 목숨을 걸어가지고 남들이 한 번 볼 때 나는 최소 3번씩 보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독하게 가십시오. 이과 수학은 진짜 지독해야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과 수학은 선생님이 너희들 상담할 때 얘기를 했겠지만 점수 1등급 맞는 건 진짜 힘들어요. 1등급 맞는 애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수학 전 과정을 기하 벡터까지요 3번 이상씩 반복한 애들이 1등급이 되는 거야. 그걸 못한 애들은 1등급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선생님 최근에 상담을 하나 했어요. 용남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맞는 학생이요. 와우, 내신 1등급 대단한 거야. 3% 안에 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상담을 온 이유가 이거예요. 수능 3등급밖에 안 나온대. 용남고에서 내신 1등급인데 수능 3등급 나온대요. 자, 요번에는 수능 시험을 별로 없구나. 예, 수능 테스트를 선생님하고 한참 보던 학생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 계룡에서 선생님이 수능 테스트를 봤잖아요. 봤는데 그 수능 시험을 본 애들이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있고 중학교 과정에서 전교 2, 3등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꽤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100점 만점에 3월달 모의고사로 테스트를 했을 때 70점을 못 넘더라는 거야. 이건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그 중1, 중2 친구들이 70점을 지금은 못 넘어도 계속 해가지고 중학교 때 70점 올리고 그 80점 올리고 그 90점 올리고 그리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분모의 실수에 기여하는 켤레 복소수 연습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의 실수라는 건 되게 많이 해야겠네?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답을 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에서 일어나는 처음과 끝의 결과만 좀 기억을 해둘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가 있으면 얘는 합차 공식이어서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 그래서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a의 제곱 나오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bi 전체의 제곱이 나옵니다.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제곱이 돼서 결국 얘는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혹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자 여기에 있는 예로 볼게요. 딱 봤더니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이네. 인식됐지? 헌수부의 보호만 반대인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이라는 생각이 들면 뒤에 거 하나도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푼다? 앞에 있는 실수부와 허수부 있지? 요 두 개의 숫자에만 집중하면서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답이 나와. 왜? 요 개념이 뭔데?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기 때문에. 맞니? 자, 여기에서도 와!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이네. 그러면 선생님이 실수부, 허수부 두 개만 집중하랬어. 3의 제곱 9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이렇게 푸시면 돼요. 와,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이네. 실수부와 허수부 이 두 개에만 집중해서 실수부의 제곱 25 허수부의 제곱 36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결론!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이구나 라는 인식이 들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풀면 된다?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만 하시면 되겠다.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분모가 허수가 왔네? 분모에 실수해 줄 거예요. 그럼 뭘 곱합니까? 시작!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켤레복소수를 곱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3 마이너스 4i에다가 1 마이너스 2i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진 상태입니다. 자,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이구나 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실수의 제곱 더하기 허수의 제곱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전개해서 풀어주겠습니다. 3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4i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8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즉 얘는 5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i. 그러므로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라고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질문 모두 이해 가십니까? 됐나?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요 복소수의 사칙연산 배울까? 이제 우리가 복소수가 어떤 수인지 알았으니까 복소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복소수끼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푸냐? 여기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라고 적어 놓으세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자, 그러면 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요. 복소수 더하기 빼기 복소수 구하래요. 오, 복소수끼리의 덧셈 뺄셈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니까 여기에서 오직 실수부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A 플러스 마이너스 C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허수부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B 플러스 마이너스 DI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계산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한다. 자, 문자로 나오니까 좀 헷갈릴 텐데 설명드리겠습니다. 3 플러스 2i라는 녀석과 5 마이너스 7i라는 녀석이 있어. 그럼 어떻게 계산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반,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마이너스 5i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곱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끼리의 곱셈은 어떻게 풀면 되냐? 그냥 전개하시면 됩니다. 전개. 자, 전개는 뭐야? 하나씩 푸는 거지. 이렇게 곱해서 A, C, 이렇게 곱해서 A, D, I, 이렇게 곱해서 B, C, I,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B, D가 될 거야. 자, 그런데 복소수끼리의 덧셈 뺄셈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겠어?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I다 라고 이렇게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나눗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켤레복소수끼리의 나눗셈은 어떻게 푸냐? 적어 놓으세요. 분모의 실수합, 분모의 실수합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분모의 실수합 가로 열고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을 이용한다 가로 닫고 라고 적어 놓으세요. 분모의 실수와 가로 열고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을 이용한다 가로 닫고. 자, 분모의 실수와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을 이용한다 가로 닫고. 자, 지금부터 요 세 번째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본다. 풀어봐. 풀어봐.
다음 주까지는 인수분해까지 숙제지만 혹시 복소수를 미리 숙제를 해오는 부지런한 학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생님이 미리 문제집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런 부지런한 애들이 꼭 있더라고. 환영해요. 네. 오늘 들으면 네? 저번보다 적어요 문제가. 네. 선생님이 이거 왜 시켰을까? 이거 이미 내가 한번 풀어줬거든. 어디에서 풀어줬어요? 바로 그 앞 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한번 풀어준 거라서 풀어보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잘 안 풀리는 학생은, 막히는 학생은 앞 페이지를 살짝 컨닝해 보시고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을 적어야 돼. 네. 예, 그리고 혹시 지금 숙제 낼 거 있는 사람은 숙제 내세요.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고. 어제 주시고 있는데요. 이 문제까지 다 풀어놓긴 했는데 집에 놓고 왔어요. 오케이. 다음 주에. 자, 여기까지 됐어. 잘 안 되는 사람은 앞 페이지 선생님 푼 거 보고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켤레복소수의 사칙 연산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뭐야? 와우, 더했는데 복소수를 위에 쫙 그어놨어. 아주 크게. 뺐는데 복소수를 위에 쫙 그어놨고, 곱하기 식에도 전부 다 그어놓고, 나누기 식에도 전부 다 그어놨죠? 자, 요런 켤레복소수는요,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바꿔서 풀 수 있어요. 단 이때 Z2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는 0이 아니다. 라는 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되셨습니까? 네. 이런 개념이 나오면 애들이 뭐야? 별거 아니네? 쉽네? 그냥 뭐 똑같이 쓰고서 이렇게 잘라놓네? 요렇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 지금부터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길게 나오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란 얘기야? 짧게 끊어 풀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요, 짧게 끊어져서 나오는 거야. 즉 짧게 나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길게 붙여 푸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이 개념이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다시 읽어볼까? 시작! 길게 나오면 짧게 끊어 풀라는 얘기이고, 짧게 나오면 길게 붙여 풀라는 얘기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예. 문제에서 길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푼다? 짧게 푸는 거고, 문제에서 짧게 나오면 어떻게 푼다? 길게 붙여 풀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양방향으로 변화 가능하다요. 자, 그러면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아래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알파는 3 플러스 2i, 베타는 1 마이너스 i일 때 다음을 계산하래요. 물론 우리는 와우, 나 이거 켤레복소수 알아.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이래 가지고 3 플러스 2i에다가 3 마이너스 2i에다가 켤레복소수니까 얘는 3 마이너스 2i에다가 1 마이너스 i에다가 힘들어. 3 플러스 2i에다가 베타의 켤레복소수니까 1 플러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에다가 1 플러스
일일이 넣어서 무식하게 풀 수도 있지. 답은 나와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겨?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거야. 왜? 정계식을 4개나 풀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일일이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요. 와우, 여기 바가 짧게 여기저기 막 끊어져 있네? 그러면 이 바는 짧게 나오면 선생님이 말하기를 길게 붙여 풀랬는데, 와우, 길게 붙여 풀어봐야겠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식에서 알파의 켤레복소수, 알파 바를 뽑아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자, 뒤에 있는 식에서도요. 베타의 바를 뽑아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그러면 봐. 요 2개의 식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녀석 누구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항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짧게 끊어져 나오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바꿔서 푼다? 길게 붙여서 푸는 겁니다. 라고 했지. 이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하고 베타하고 합하면 몇 나옵니까? 4 플러스 i 나와요. 그런데 그 녀석의 켤레복소수라고 했으므로 4 마이너스 i 나오죠.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은 어떻게 풉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답은 몇이다? 17이다.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그 무식하게 일일이 대입해서 전개하는 방식으로 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패턴의 문제는 전부 이렇게 짧게 나오면 길게 붙이고, 길게 나오면 짧게 끊어 풀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 선생님,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됐구나.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잡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켤레복소수끼리의 계산을 어떻게 풀 것이냐예요. 자, 문제를 봤더니 이와 같은 식을 구하래. 그래서 x하고 y가 뭔가 봤더니 문제 x도 지저분해 보이고 y도 지저분해 보여. 근데 그 지저분한 식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푸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켤레복소수끼리의 합과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을 미리 구해놓고 풀이하시면 쉬워요. 왜? 켤레복소수끼리의 합과 곱은 어떤 특징이 있어? 모두 다 실수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런 녀석을 구해놓고 푸시면 좋다요. 복잡한 켤레복소수 2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 풀래요. 무슨 짓 하셔야겠습니까?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합니다. x, y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식은 x, y분의 위에 있는 녀석 왠지 뭐 해주고 싶어? 인수분해. 그래서 x 플러스 y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합과 곱을 미리 구해놓고 푸시면 유리합니다. 라고 했죠? 자, 2개 합합니다. 얘하고 얘하고 합하면 몇 나오겠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 사라지면서 얘 뭐 나와요? 1, 2 나와요. 자, 곱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야. 자, 이 녀석은 분수식끼리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어머,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이네.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해서 얘 몇 나옵니까? 1 나와요. 합도 1, 곱도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식을요, 합과 곱만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합과 곱만으로 표현해버리면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x y를 한 값과 이 가로 안에 있는 식이 일치하겠지. 게임은 끝났습니다. xy 1이래요. x 플러스 y도 1이래요. x 플러스 y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1 얘를 풀랍니다. 그래서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합과 곱을 구해놓은 후에 그 녀석을 잘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복잡한 켤레복소수끼리의 계산. 되셨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필기 하십시오. 이제 2쪽 남았어. 네. 자, 지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자, 복소수 상등. 상등이라는 말은 우리 아직까지 배운 적 없구나. 상등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서로 상 같을 등자야. 무슨 얘기야?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복소수 상등은요, 예를 들어서 야 얘가 a 플러스 bi인데 얘가 0이야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얘는 뭐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얘 이렇게 쓰지 말자. 요 밑에 있는 것부터 설명할게요.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같대. 그러면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우선은 i 앞에 있는 허수부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므로 b하고 d는 같아야 한다. 그리고 실수부 역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랑 C는 같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실수인데 오씨 B가 살아남아 있으면 허수네? 실수가 허수랑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I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I 앞에 곱해져 있는 B가 뭐가 돼야만 돼? 0이 돼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0으로 만들고 남은 식 그대로 계산하면 A는 0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A와 B 혹은 A, B, C, D의 값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복소수 상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복소수 상등에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우리 보통 복소수 이러면 무슨 생각이 자꾸나 이 복소수 안에 실수가 있는 걸 알기는 하지만 복소수 이러면 왠지 허수가 자꾸만 떠오르지. 맞니? 왜? 허수를 배우면서 등장한 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복소수 하면 허수가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복소수 상등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실수 조건이에요. A, B, C, D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허수단위 I가 보여. 그런데 두 식이 같대. 그러면 전부 복소수 상등이에요. 실수 조건 I는 복소수 상등이야. 다시 뭐라고? 시작! 실수 조건 I는 복소수 상등. 이 두 가지 조건이 보여야지만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을 써먹을 수 있다예요. 이 실수 조건 없으면 복소수 상등 써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나? 예. 자, 그러면 우리요 복소수 상등의 성질 요거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복소수 상등의 성질을 결과적으로 보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끼리끼리 같다라고 정리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복소수 상등은 내용적으로
우리 이런 비슷한 거 읽은 적 있는데 항등식에서 항등식에서는 x를 죽인다라고 했지. 여기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뭐를 죽인다라는 표현을 썼어? i를 죽인다라고 했죠. 예, i를 죽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네모 박스 읽어봅니다. 시작. 좌변 우변 중 어느 한쪽에 i가 있을 때는 그 앞에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i를 죽이는 작업이고, 좌변 우변 모두 i가 있을 때는 개수를 같게 만드는 것이 양쪽에 있는 i를 죽이는 작업이 된다. 단! 뒤에 똑같아. 항등식 배울 때 단! 뒤에 뭐라고 썼어? 뭐라고 해줘?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개념 좀 공부 좀 하지?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그래서 아직 너희들이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 요런 패턴의 똑같은 구조를 가진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항등식이 있고요, 복소수 상등이 있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무리수 상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리수 상등은 수학 2, 즉 수학 하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되겠나? 예,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x와 i가 있는데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 자,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겠다.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미지수 두 개를 구하는 거지. 맞아? 보통 일반적으로는 미지수 두 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방정식에서는 식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구해. 즉 연립이 돼야지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항등식도 그렇고 복소수 상등도 그렇고 나중에 배울 무리수 상등도 그렇고 얘네들은 개념은 심플해 보이지만 무지하게 강력한 식이어서요. 식 하나로 미지수 수십 개를 구할 수 있는 식들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딱 봤더니 씨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이거 구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던 그 순간 내 눈에 뭐가 보입니까? 실수 조건이 보여요. 그리고 내 눈에 뭐가 막 보입니까? 허수단위 i가 들어가 있는 등식이 하나 보여요. 실수 조건 i 나오면 얘는 무슨 개념으로 푸는 거다? 복소수 상등으로 푸는 거다. 자, 복소수 상등의 핵심은 뭐를 죽이는 것이다? i를 죽인다.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인다? 몰아넣고 죽인다. 와우, 죽여야 되는 i가 여기저기 막 있네? 우선 빼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i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i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i는 0. 어머, 너네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널려있으면 안 돼. 몰아넣어야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4i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식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되는데 얘는 실수지. 와, 그러려면 누가 죽어야 돼? 허수 파트가 죽어야 돼요. 실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 i 앞에 곱해져 있는 녀석이 누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된다. 즉 우리는 복소수 상등으로부터 x 플러스 y는 4,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8이라는 두 개의 식을 뽑아내게 된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오씨, 얘네 두 개 가지고 얘를 구하래요. 뭐 해주고 싶어? 인수분해해볼까? x 플러스 y에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죠. 와, 나 얘 알아. 오, 얘도 알아. 누구만 몰라? 얘만 몰라요. 그러면 우리 요거 두 개 가지고 요 녀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구해볼까요?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으므로 16은 8 더하기 2배의 xy 값이래요. xy 자리에 몇 들어가면 되겠다? 4. 1 끝났네. x 플러스 y는 4고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8인데 여기 빼기 4 해줘야 해요. 그래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16.
여기까지 찬찬히 정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질문